제가 저번에 친구들이랑 술을 한잔 하려고 술집에 갔다가 뒷자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난 20대를 잃어버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20대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람보 씨를 한번 모셔봤는데요. 왜 20대를 잃어버렸다고 하신 거죠, 그때는? 제가 잘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네. 제가 20대를 상당히 20대 중반의 황금 같은 시절들을 네네. 조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갖다 바쳐서 아마 그 지나간 세월이 아쉬워서 그때 술 취해서 살짝 억울함을 토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 군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군대 사실 맞습니다. 뭐 누구나 다 가는 건데 그렇죠. 굳이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3년이죠. 3년하고 노훈련 기간을 포함하면 3개월이라서 네. 이제 남들보다 조금 길었던 시간들이고 네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길게 군복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네. 저는 사실 그렇게 막 군대에 큰 뜻이 없는 상태에서 병사가 그때 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1년만 더 하면 장교네? 이러면서 약간 갔던 군대라서 네네. 이렇게 진짜 사명감과 아니면 진짜 의무심에 투철하신 분과는 다르게 네. 살짝 그 시간들이 아쉬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네. 학사 장교를 하셨다고 하시죠? 네, 제가 학사장교였죠. 근데 이 학사 장교라는 게 이 ROTC랑은 다른 거죠? 네, ROTC하고는 다른 이제 제도고요. RO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선발이 돼서 방학 때 이제 훈련을 받고 졸업하면서 이제 임관을 하는 제도임에 반해서 네. 이제 학사장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훈련을 받고 남은 이제 복무 기간인 3년을 채우고 전역하는 형태죠. 근데 왜 하셨나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제 진짜 제가 조국을 지키는데 막 명확하게 사명감이 있다든지 네. 이러면은 오히려 3년의 시간도 짧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들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군복무를 할까 고민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네네. 군복무를 할까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 와중에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아예 그냥 진짜 소위 빡세게 그냥 1년 반 넘게 그냥 육군 병사로 가서 딱 네. 그냥 단말마에 비병을 치르고 전역을 할지 아니면은 공군 병사처럼 조금 길지만은 소위 몸을 덜 쓰는 약간 그런 쪽으로 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지 네. 아니면은 아예 3년 넘게 긴 시간을 가져가지만은 상대적으로 몸은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장기로 네. 갈지 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병사보다는 장교가 일단 옷도 멋지고 이게 크거든요. 제목이 그죠. 멋지고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생활적인 면이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비추어 볼 때 네. 1년 정도 더 하는 것은 이제 네.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네네.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장교로 고르게 됐던 면이 큽니다. 뭐 일단 알겠고요. 어떻게 해서 학사장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사장교라는 게 예전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네.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고 네.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일단 학사가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졸업하고 그렇죠. 가는 거죠? 졸업을 해야 되고요. 네. 졸업을 이제 못하면 이제 임관 요건이 결여가 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학사장교 중에서도 조금 특이하게 이제 임관을 한 케이스인데 예비장교 후보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ROTC는 학교를 다니면서 ROTC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훈련을 받고 대신 졸업과 동시에 임관을 하는 시스템이고 학사장교는 졸업할 때까지는 아무런 이제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다가 졸업 후에 지원을 해서 훈련을 받고 임관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구체적으로는 예비장교 후보생이라고 해서 원래는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학사장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저학년 때 이미 저는 장교로 가야겠다는 뜻을 굳혔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ROTC 말고도 예비장교 후보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대학교 때 졸업을 하면은 장교 훈련을 받겠다라고 그걸 제도를 이제 선발당하고 노예 계약서를 미리 쓰는 거. 선발당하고 네. 대신 이제 ROTC와 다르게 이제 훈련을 이제 대학교 때 전혀 받지 않고 네네. 전혀 아무런 컨트롤도 받지 않는 상태죠. 좋습니다. 그 경쟁률이 있나요?
경쟁률은 이제 지금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데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도 경쟁률이 대충 한 2대1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네네. 2대1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2대1 정도. 2대1이면은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이 꽤 있는 수준이네요. 그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훈련 과정 중에 초반은 상당히 이제 임관할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네. 그보다 일단 많이 후보생들을 받은 다음에 이제 훈련을 좀 고득해서 못 버티는 사람들을 떨구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네네네. 진행을 하죠.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 훈련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원을 해서 이제 네. 훈련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몇 명을 솎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하는 건가요? 훈련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장교 과정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다른 병사들도 다 받는 뭐 각개전투라든지 네. 아니면 뭐 화생방이라든지 네. 뭐 유격이라든지 사격술이라든지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훈련을 당연히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훈련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장교화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지휘하는 거라든지 정신전력 같은 경우도 이제 별도로 시험을 보고요. 정신 전략이요? 예를 그게 들어서 뭐죠? 안보관 같은 게 이제 확고하게 자리자가 있어야 되니까 네네. 대접관, 안보관이 이제 확립되어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별도로 시험 과정을 거치고 네. 격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군인들이 갖는 훈련 과정에다가 장교로서 이제 필요한 지휘법이나 기초 군사 지식들을 추가적으로 받는 이렇게 프로세스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네. 뭐 때문에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초반에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초반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맨 처음에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을 때 400명 정도가 조금 넘게 이제 시작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임관한 사람은 300명 정도라고 해요. 300명 초반대였나? 네네. 그래서 그때 초반 때 보면 나날이 이렇게 거의 네. 10명씩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체력적으로 고려서입니다. 한마디로 체력적으로 고려서고 훈련 기간들을 구분을 해요. 국기주라든지 뭐 충성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훈련의 내용에 맞게 네. 이름만 들어도 이름을 붙이는데 살벌하네요. 네. 물론 제가 장교 교육 과정이지만 진짜 물론 이제 특수부대나 이런 데에 비하면은 훨씬 약한 강도임에도 불구하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병사들에 비해서는 센 강도로 진행되는 게 사실이고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장교 지원자들이 공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네. 기본적으로 운동에 소질이 약간 좀 그죠. 물론 체대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십니다만은 네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전까지는 운동에 아주 담을 쌓고 있던 사람이 약간 편하게 지내려고 장교 갔다가 장교 갔다가 상당히 이제 애를 먹은 경우이기 때문에 네네네. 초반에 상당히 그런 점이 힘들죠. 어떻게 이제 그죠. 구체적으로 네. 굴리냐면은 초반에 이제 신분 전환식이라는 걸 합니다. 아 신분 전환이요? 신분 전환식. 네. 왜 그러느냐? 처음에 딱 이제 가입교라고 하거든요. 가입교. 네. 입교란 게 이제 교육을 이제 받으러 이제 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입교. 네. 그리고 가입교란 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훈련을 받기 전 기간입니다. 아직은 민간인 시분인데 네. 얘를 본격적으로 굴리기 전에 얘가 정말 굴릴만한 약간 몸뚱아리가 되는지 네. 그걸 이제 피도 뽑고 뭐 기초적인 뭐 경력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렇죠. 정신은 멀쩡한지 확인하고 이런 네네.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런 과정을 한 5일 정도를 거칩니다. 그래서 가입교 기간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굴려도 문제 없다. 딱 판단이 되면은 전체를 다 이제 집합을 시킨 다음에 네. 이제 명언을 날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합격을 한 사람들이다. 축하한다. 그 다음에 이 말을 날립니다. 지금부터 교육 목적상 경어를 폐지한다. 태세 전환을 네, 하는 지금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약간 존댓말 하다가 지금부터 교육 목적상 경어를 폐지한다고 모두 엎드려로 시작을 하는데 엎드려가 이제 안 끝나는 걸로 시작을 하죠. 이제 보통 엎드려라고 하면은 이제 네. 팔굽혀펴기 자세로 이제 엎드리잖아요. 보통 네, 네. 엎드리는데 올라오지를 않은 거죠. 이제 1시간이고 뭐 2시간이고 그냥 마냥 이제 엎드리는 겁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가 배라도 되던지 네. 아니면 이제 힘이 풀렸다. 이제 그러면 또 따로 불러내서 더 이제 뭐 한 소리 듣는 거죠. 네네. 한 소리 듣고 닦이고 다 끼고 다 낀다 그래요? 닦인다고 하죠. 닦이고 뽀득뽀득.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네네. 일단은 행군만 하더라도 108km 행군을 했고요. 군장을 메고. 물론 군대라는 게 상대적인 거라서 저보다 훨씬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 공군 병사는 보통 20km 행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km요? 20km 행군에 비해서 이제 장교 108km 행군은 조금 이제 힘든 점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병사에 비해서는 한 2배 내지 3배 정도로 일단 시간이 깁니다. 시간이 기니까 네. 그 기간을 뭔가 콘텐츠로 치화되니까
당연히 굴리는 시간이 늘어나죠. 컨텐츠요. 네. 네. 거기서도 나름대로 다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놀리면 안 되죠 또. 네,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가만히를 못 두죠 한마디로. 가만히 몸이 있는 걸 못 두게 하니까 네네. 네, 이거는 어느 군대나 어느 장교나 다 똑같을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어떻든 고된 훈련을 거쳐서 그러면 인관을 하게 될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에 배치돼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사실 임관 이후에는 공군의 병과는 주로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비행기와 가까운 쪽이 있고 그거와 조금 이제 거리가 떨어진 쪽이 있는데 보통 공군은 라인에 가까울수록 그게 이제 공군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빡습니다. 아 네. 일이 더 많아요. 예, 일이 많죠. 따라서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원래 꿀을 빨려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먼 곳으로. 최대한 라인과 멀리 떨어지려고 네. 그래서 발악을 했죠. 예, 발악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아 네. 예, 성공을 했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성적 순으로 다 이렇게 병과를 고르거든요. 그 성적이라는 게 그 훈련 과정 중에 성적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훈련 과정 중에서도 다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훈련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잘 받았는지 훈련 성적이 나오고 네. 또 소대원들 간에도 상호 평가를 하고 또 이제 소대장도 이제 밑에 부대원들 상호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등수가 나옵니다. 임관대 전체 등수. 네. 1등부터 쫙 이렇게 300 몇 등까지 이제 줄 세운 다음에 오, 1등부터 순서대로 이제 병과를 골라서 가는 거예요. 아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재정병과를 갔습니다. 재정병과. 재정병과라는 게 뭐 부대의 재무를 담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말 그대로 부대 물건 사고 뭐 돈 관리하고 딱 그런 일이죠. 그게 꿀인가요? 소위 말해서 공군 같은 경우에는 헌급방이라고 해가지고 네. 헌병, 뭐 급양, 방공포 이렇게가 소위 헬보직이라고 하고 급양은 또 유명하죠. 네. 예. 급양. 솔직히 재정은 네. 꿀입니다. 솔직히 재정은 이제 네. 고된 일은 이제 전혀 약간 몸을 쓰는 일은 전혀 안 하죠. 재정병과를 골라서 수도권에 있는 비행단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뭐였나요? 재정병과 같은 경우에는 1년차 때, 2년차 때, 3년차 때 보통 하는 일이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 1년차 때는 이제 국고출납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부대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을 네. 납부하러 은행에 가는 일을 했습니다. 괜찮네요, 그거. 아주 괜찮죠. 아주 괜찮네요. 괜찮고. 은행에 가는 일. 그 이제 시내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 애초에 저희 네. 부대는 시내와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수도권이고 네, 하니까. 수도권이다 네. 보니까 그렇게 멀지가 않았고 네. 사실 공군은 또 성적순으로 어디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았어서 네. 좋은 배치를 받았죠. 네. 하는 일이나 아니면 장소나. 은행을 가셨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1년차 때는 네네. 네, 세금 이제 매달 이제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고지서. 네. 수도세라든지 전기세가 나오면은 네.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고지서를 가지고 다음 한전에다가 내고. 고지서를 가지고 다음에 이제 네. 옆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으면 은행까지 이제 걸어가고 걸어서 행군을 가거든요. 하시는데. 그래서 잘 내면 됩니다. 이제 출금증 그렇죠. 써서 부대에 출금증 써서 이제 도장 찍고 그런 이제 고된 일을 했죠.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제복 입고 그 은행 가시는 건가요? 고지서 들고? 그럼요. 네. 이제 그럼 또 약간 출장이거든요. 그게 네네. 출장인데 네. 근데 그게 보통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장비를 받지 못하고 그걸 뭐 받을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약간 하면서 이제 바깥바람 좀 쐬고 이제 네네. 또 저 너무 좋네요. 사실 근데 장교 입장에서는 이게 병사 입장에서는 이게 꿀릴 수가 있는데 최고죠. 근데 장교 입장에서 장교 입장에서 애초에 원래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람 쐬러 가는 거지 말 그대로 업무하다가 이거 말 그대로 출퇴근하는 입장에서 이게 자체가 교자처럼 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은행을 많이 가셨고 그리고 다른 업무는 또 뭐가 있나요? 네, 2년차 때는 이제 계양일을 하죠. 계양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대에서도 물건을 사고 네. 건물도 짓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페인트 칠 떨어졌으면 페인트 칠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몇 억, 몇십억, 나중에는 몇 천억이 되는 공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옆에 철물점 가가지고 뭐 얼마 주세요 하는 거래만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건물 짓는 거를 그냥 아무 사장님이나 찾아가서 이거 얼마 되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 입찰 국가계약법. 관련된 예, 건가요? 맞습니다. 네.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각 예산이 나와요. 애초에 부대에서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거는 보통
몇 년 전에 이미 다 보통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그 예산에 맞게 이 건물을 이 예산에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입찰을 내보내겠다 해서 입찰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들어와도 바로 1순위 업체 가장 이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입장에 가장 낮은 이제 금액을 써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순위 업체가 과연 싸게 이렇게 건물 금액을 지어 이제 입찰을 했더라도 투철을 했더라도 네. 이게 과연 이제 얘가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적격 심사라고 하는데 네네. 뭐 장애인이 하는 업체면 또 가산점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예전 때 뭐 수급 같은 걸 잘못해서 뭐 기한이 되어서 뭐 마이너스 감점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제 네.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는 조기 집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제 기억으로는 조기 집행이라고 해서 6월 달까지 모든 이제 국가 정부 부처들은 한 해 예산의 반 정도 이상을 그때까지 써야 됩니다. 아, 네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한 해 예산으로 한 10억이 나왔다. 실제 10억은 터무니없는 액수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예산이 보통 이제 각 부서별로 배당이 되는데 네네. 이제 그냥 편의상 10억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예전에는 이 제도가 없기 전까지는 보통 이게 다 일이잖아요. 뭐 그쵸. 계약을 체결하고 쓰는 뭐 게 돈을 일이죠, 쓰는 거 진짜. 하나하나가 다 네. 이제 그냥 허투루 쓸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이렇게 뭐 서류 내야 되고 뭐 네. 업체 구해야 되고 이게 다 일이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띵까띵까 미루다가 네. 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한 10월, 11월, 12월 돼서 우악 하면서 이제 우왕좌리에 막 돈을 쏟아겠단 말이에요. 오더블럭 갈아엎고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중간에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둔 겁니다. 6월 6월 달까지는 50% 이상은 써.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냐면 1월, 2월 달까지 좀 이제 놀다가 3월 좀 놀다가 4월, 5월 이제 좀 일해야겠네. 이제 그러다가 2월 달에 우악 하면서 이제 50% 넘기고 그 다음에 8월 달, 7월 달에 이제 한 푼 넘겼다. 이제 좀 네네. 쉬다가 이제 9월 달, 10월 달 하다가 11월, 12월에 우악 하면서 이제 예산을 쓰는 약간 이런 형국이거든요.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이제 또 한번 이제 일할 수 있는 게 네네. 이제 늘었다. 네네. 그런 건데 예산조기 집행 때 이제 공사 계약권을 따냈어도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선급금. 보통은 원래 공사 건물 짓는데 한 30억, 40억이 들기로 했다. 네. 그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30억, 40억을 한 번에 딱 그냥 깔끔하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제도로 인해서 네. 보통 저희가 6월 달쯤에 네. 저희가 미리 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어차피 예산 써야 되니까 그죠? 예산은 어차피 쓸 거고 네네. 그래서 그 기성고라고 하거든요. 기성고. 네. 건물이 얼마만큼 지어졌는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 20% 지어졌으면은 네. 35 곱하기 20% 약간 러프하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네. 해서 빨리 일단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돈을 써야죠. 네. 그래서 일단 6월 달은 그걸로 바쁘죠. 계약하는 것과 돈을 쓰는 걸로. 사실 이런 건들은 사실 이렇게 정식으로 입찰을 나가는 건들은 네. 다 정해진 시스템이 있고 오히려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네. 별 문제가 오히려 안 됩니다. 왜냐면 감사원 같은 데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네. 공군 본부에서도 꼬박꼬박 이런 건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네. 그 방산 비리 뭐 이런 거에서 말이 많은데 네네. 근데 혹시 뭐 아는 사람한테 좀 입찰권을 넘긴다든가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거는 이제 하기 어려운 게 네. 이제 진짜 이렇게 아예 액수가 커서 입찰을 때려버리게 되면은 네. 과거에는 물론 선배들 말 들어보면은 네. 진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제 입찰을 하면서 말 그대로 뭐 집 한 채를 못 사면 바보다. 약간. 입찰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집 한 채를 못 사면 바보다. 약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서 이제 네. 그런 일은 이제 언감생심 불가능하고 네네. 지금은 다 이제 컴퓨터로 네. 다 이제 공정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액수가 큰 건에서는 상당히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죠. 작은 거는 어떤가요? 작은 거는 수의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소위 말해서 각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계약에 따라서 어떤 액수 이상은 무조건 이제 입찰을 컴퓨터를 통해서 내보내야 돼 이런 게 있고 이 정도 이하는 좀 유도리 있게 알아서 잘 그냥 적당히 견적 비교해서 사라 이런 건들이 있는데 네. 문제가 가장 많이 터지는 게 오히려 수의계약 건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겠네. 이런 건들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나하나 건들의 액수는 상당히 작습니다. 네. 작지만은 그 건들이 모여서 사실 큰 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2천만 원 10건 하면 2억 2천만 원 되는 거니까. 10건 한 2억이 되는 그죠. 거잖아요. 네. 그런 건들이 밝히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소액 건들은 건수가 많죠. 건수가 많고 이런 건들은 보통 견적 비교 같은 걸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런 건들은 진짜 한 1,000만 원, 한 2천만 원 이런 거라서 진짜 짜치는 것들인데 이런 건들이 많죠. 제가 한번 했던 계약들인데 이런 건들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판을 갈아야 되는 계약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갈아준 또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연락을 해봅니다. 이거 가는데 얼마나 드냐?
그럼 이제 군부대는 보통 이제 좀 세게 불러요. 왜 그러면 또 머리축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가 모른다 생각을 해서 보통 한 1,000만 원이어야 된다 이 정도 가는데 이제 또 다음 가게들 찾아다니는 거죠. 네. 견적을 소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네네. 이거 한 500만 원이면 된다. 아 이거는 300만 원이면 된다. 그래서 전 1,000만 원짜리를 300만 원까지 낮춰가지고 내는 적이 있거든요. 완전 눈탱이를 씌운 거네요. 그죠? 1,000만 원짜리. 근데 여기서 네. 좀만 이제 생각을 잘못하면은 다시 1,000만 원 불러던 업체한테 찾아가서 아저씨 이거 300만 원짜리 3만 원을 불러내요. 하면서 이거 한 500만 원쯤으로 계약을 하고 네. 대신 나머지 한 100만 원만 대통령에 꽂아주세요. 라고 리베이트가 이 업무상 횡령 배임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 한 달에 10번만 하면 그죠? 월급 이게 1,000만 원. 네. 엄청 짜치는 건데 이게 수가 많다 보니까 이 짓거리 한 몇 번 하면은 이제 네. 심상치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네네. 수의 계약에서 진짜 짜치는 계약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많다는 사실 인정하고 있는데 네네. 건수가 많고 수가 적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잘 실적으로 잡기가 쉽지가 않고 힘들고, 네. 이게 계약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사업가 산의 뒷거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견적서상으로는 그게 안 남잖아요. 안 남으니까 이게 사실 잡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죠. 이게 맹점인데 제도적으로 좀 현재는 보완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들은 네. 어떤 뭐 고위 장교인가요? 아니면은 하위 장교들도 그런 걸 할 수가 있나요? 보통 이제 계약일을 네. 장교, 부사관 그리고 군무원들이 나눠서 이제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좀 말씀이 조심스럽긴 한데 네. 어느 신분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제가 옆에서 실제로 본 경우는 부사관의 일이긴 했습니다. 부사관이라고 하시면은 연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그게 엄청 젊은 분이었는데 그래요? 네. 오히려 연차가 높아지면은 오히려 그런 유혹의 기회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술을 해달라고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는 데가 어떤 회사밖에 없다. 한마디로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아는 회사한테 일감을 던져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약간 소위 말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주려고 하는 경우는 전연차는 어렵죠. 전연차는 또 상대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냥 짜치는 거 그냥 단순히 구슬 모아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100만 원 빼먹고 그쵸. 초코파이로 뭐 50만 원 빼먹고 뭐 이런 식의. 네. 그래서 연차에 따라서 이게 말씀드리긴 쉽지가 않. 연차가 문제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 게 다 같이 해먹는다. 다 같이 근데 그런 건 있겠죠. 약간 상대적으로 내가 오래 할 뜻이 있다. 오래 할 뜻이 있으면은 그런 걸 스스로 사리겠죠. 오래 할 뜻이 있으면. 오래 할 뜻이 있죠. 뭐 100만 원 더 벌자고 진급에 그쵸. 문제 생기고 그러면 그러면 일자리가 잘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부사관이든 하위 장교든 네. 내부적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네. 난 어차피 몇 년만 하고 나갈 사람이더라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자기 일이 진짜 이건 내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감독을 못하게 되면은 그래서 더 부하들을 더 감독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되긴 하죠. 어쨌든 자기가 결제해서 도장 이렇게 찍혔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계약 업무 말고도 채권 출심 관련 업무도 하셨다는데 이거는 뭔가요? 공군이 채권 출심을 왜? 제가 그때 했던 일은 아예 채권 출심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계약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 군부대가 제3채무자가 되는 입장인데 네. 법률 용어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아직 계약하다 보면은 법률 용어를 다룰 일이 많아요. 네네. 법률 다룰 일이 많아서 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저와 지금 이 계약하는 상대방이 채무자가 되고 군부대가 제3채무자가 되는 입장인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제 제가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상대방을 만나서 계약을 하다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려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세금도 체납했었다. 그러면은 세금도 체납했고 뭐 보험료도 체납했었다. 그러면은 저희 군부대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돈을 보내기 전에 세금 체납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서를 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사실 세금 체납된 내역이 있어가지고 증명서를 완납 증명서 같은 거를 못 떼오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국가에다 낼 세금을 저희 부대도 어차피 국가니까 내가 뭐 국세청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미납한 세금이나 연체료를 따로 떼고 이게 주게 되는 겁니다. 걔한테 직접 주고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바로 그냥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죠? 그쵸. 바로 이제 세금을 내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제도가 또 웃긴 점이 군부대와 계약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세금을 여태까지 안 내고 있었다는 거는 세금을 내기 싫어해가지고 여태까지 뽀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저희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세금을 대신 내줘야 되니까 그 사람이 저희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뭐 국세청에 가갖고 필요한 제반 서류들 그 사람이 또 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떼야 되니까 이게 안 해주는 거죠, 잘.
네네. 저희 입장에서는 돈이 못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돈을 못 주고 있는 형국이고 이 사람은 어차피 나한테 돈이 이렇게 되면은 100% 오지가 않고 세금 이렇게 떼고 못 떼고 하면 거의 원래 했던 돈의 20%밖에 못 받는다 이러면은 예납 등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내가 이 짓거리를 내가 왜 대신해줘야 되지? 나 약간 버티면 되는데 중간에 뭐 문제가 있네요. 그걸 강제로라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중간에 막히는 그러면 이제 거죠. 서로가 네.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 사람은 어차피 나는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다 이렇게 된 거 이러고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저희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네.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말 그대로 네네. 연말까지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네. 11월 말일쯤에 막 이러고 버티고 있으면은 네.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사장님 제발 좀 국세청에서 세금 그 고지서 같은 걸 받아와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그 계좌 같은 걸 받아와야 돼요. 네네. 왜 그러면 세금을 그냥 국세청에다 딱 삑하고 쏠 수 없고 국세청에서도 야 이 사람이 이런 건으로 세금을 내는구나를 그 계좌를 이제 가상 계좌 같은 걸 부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사장님 제발 이제 세금 좀 사장님 보고 내달라는 것도 아니다. 저희가 내는 거 아니야. 제발 세금 좀 떼달라. 약간 식으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거의 그냥 제발 돈을 받아달라고 네, 제발 부탁을 돈을 하는 거예요. 받아달라고 하는 건데 네. 결국 뭐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2월 철이었나 네. 이런 처리를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또 번거로워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죠. 아, 좀 스펙터클하네요. 생각보다. 네, 좋습니다. 좀 생활적인 측면으로 가서 네. 장교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죠? 학사 장교 같은 경우에는? 기혼자가 아니면은 이혼자면은 삐옥큐라고 해가지고 부대 안에 독신자 숙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숙소를 배정을 받게 되죠. 이제 그러면은 1인 1실 내지 2인 1실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장교를 고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생활적인 면에서의 편이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네. 훈련을 받을 때도 저희는 4인 1실을 썼습니다. 장교 후보생들 간에도. 아, 4인 내무반 1실에서.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렇죠. 4인 1실 2층 침대로. 그런 요건들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임관을 해서도 저는 1인 1실로 3년간 잘 쓰다 나왔으니까 근데 그 외 모든 시설 같은 게 다 낙후돼 있죠. 네. 방음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고요. 뭐 시끄러운가요? 방음 같은 게 옆 사람 얘기하는 소리 이 정도 소리로 그냥 그대로 들려요. 거의 가벽 수준이기 때문에 가벼. 네. 거의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가벽이거든요. 거의. 네네. 왜 그러냐면 그 저희가 했던 숙소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층 전체가 다 뚫려 있었어요. 층 전체가 다 뚫려 있는 거를 중간 중간에만 가벽으로 막은 형태라서 네네. 그냥 소리가 그냥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또 이게 설계 미스인데 네. 발코니에 배수구가 뚫어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물이 차잖아요. 발코니에. 그럼 이제 물이 그냥 그대로 이제 고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나요? 그렇죠.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물이 고이게 됐고 그걸 이제 선배 장교들이 아무도 앞장서서 그 물을 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물이 고여서 썩고 그럼 이제 벽에 다 곰팡이 피고 아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 BOQ 받았을 때 네. 자질을 못했어요, 진짜. 왜냐면 이제 다 곰팡이 슬어 있고 화장실도 검은 정도니까 곰팡이들로 이게 입 퇴거 시에 원래는 이제 관사병이 기물들이 멀쩡한지를 체크해서 뭐 멀쩡하지 않으면은 폐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 곰팡이가 핀 거를 지우라고까지 뭐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상 뒤에 사람한테 계속 떠넘기는 그런 형국인데 저 같은 네네. 경우에는 와, 그 너무 싫었어가지고 네. 처음 이제 입주하고 나서 3, 4일 동안은 진짜 너무 더럽잖아요. 네. 소주 한 병 마시고 네. 진짜 도저히 맨정신에 이걸 못해 먹겠어가지고 소주 한 병을 원샷을 때리고 군가를 부르면서 네. 그 곰팡이들을 화장실은 다 락스를 뿌려가지고 네네. 제거를 하고 네. 벽지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새로 사서 이렇게 다 시트지 같은 걸로 네네. 가리고 네. 발코니 뭐 물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다라이로 퍼내고 이랬죠. 아, 네. 그래도 어떤 그 악습을 어떻게 좀 끊으시려고 하셨네요. 그죠? 예, 이거를 이제 상부에서도 인지를 해서 리모델링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 살 데가 있어야지 그죠.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또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 상태인가요? 지금은 아마 리모델링을 예산이 된 곳은 일부 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구부대가 다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비슷하게 열악한 환경이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숙소는 일단 뭐 1인 1실인 건 좋지만은 숙소가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죠? 오래 살만한 곳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월급인데 월급은 얼마 받으셨나요? 월급은 이제 야근 풀로 하고 그러면은 200 받죠. 당시 200이면은 최저시급 정도 되나요? 최저시급보다 야근까지. 좀 더 나긴 한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이죠, 사실. 어, 근데 사실 월급보다 더 문제는 당직비거든요, 당직비. 24시간 동안 이제 당직을 서도 2만 원인 것밖에 안 나와요.
치킨 한 마리 값이거든요. 주말이 날아가는데 아니면 주중이 날아가는데 그냥 네. 치킨 한 마리 값. 24시간 연속 근무해서 그쵸. 2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쵸. 와우. 근데 이거는 모두가 다 약간 기존까지 인식은 이거 네. 어차피 모두가 그냥 번갈아 가면서 벌 쓰는 거 아니냐. 이거를 굳이 뭐 당직비를 기대하냐. 약간 이런 게 상부의 인식이었던 것 같은데. 2만 원은 그냥 커피값 주고 담배값 주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요새 세대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럴 바에는 가뜩이나 요새 병사도 돈을 막 더 주는데 그죠. 굳이 내가 장교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인식을 확고히 하는데 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렇죠. 최근에도 사실 장교 월급은 딱히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0만 원보다 210만 원인가? 거의 최저시급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무 시간 고려하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런 소위 때는 보통 네. 업무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갈려 나가거든요. 아까도 제가 1년차 때는 은행에 거기서 납부하는 일만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는 행정일도 엄청 많이 있고 네네.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할 것도 많기 때문에 네. 야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야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병사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있긴 하죠. 네. 장교와 병사에게 박탈감, 네, 있을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복지 혜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군부대 옆에 골프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골프장을 뭐 장교도 그냥 쓸 수 있는 건가요? 이용할 수 있죠. 네, 네. 이용할 수 있고 주로 장교들은 골프나 테니스 보통 두 가지 중에 취미를 하나를 가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공이 무섭거든요. 골프는 괜찮지 않나요? 골프는 괜찮은데 대신 네. 골프는 배우기까지 시간이 필드에 나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몇 번 그냥 쫄래쫄래 따라 나간 정도? 그 정도가 되긴 네. 하죠. 다른 복지 혜택은 있었나요? 다른 복지 혜택 BX라고 하죠. 공군은 BX인데 PX, 네. BX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병사나 부사관이나 장교나 공통인 혜택 같고 네. 복지 혜택이 BX에서 술 살 수 있는 그거는 있긴 그렇죠. 하죠. 그게 엄청난 그렇네요. 그걸 제가 깜빡했네요. 네. 그게 가장 엄청난 복지 혜택이고 술 살 수 있는 게 가장 엄청난 복지 혜택이죠. 술은 뭐 가격이 굉장히 싼가요? 굉장히 싼 편이죠. 제가 그때 얼추 시가와 비교해보기로 반값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숙소는 뭔가 문제가 많고 월급은 적고 복지 혜택은 사실 뭐 장교만이 특유한 복지 혜택은 없으니까 그냥 사실- 술 마셔야 돼. 그래서 20대가 날아갔던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그때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이죠. 네네. 왜 그러냐면 그렇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장교의 모든 이제 꿀 빨려고 간 장점이 네. 출퇴근이 가능하다든지 맞네요. 외출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게 그죠. 다 사라졌기 때문에 네. 이제 소위 병사가 죄수라고 한다면은 장교가 간수일 텐데 간수로서의 장점이 사라지는 그냥 같이 이제 죄수와 같이 이제 교도소에 머무는 그렇죠. 퇴근하고 같이 옆에 그 독방 들어가는. 출퇴근을 이제 못하게 되고 네. 그러면 알다시피 물론 사명감에 가득 차서 장교로 가신 분도 많겠지만은 네. 저처럼 이제 편하게 지내려고 장교로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이벤트가 터진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역대급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면은 현행 장교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 사명감에 불타서 막 진짜 나는 나라를 평생 지키고 싶다. 물론 존경스럽고 대단하지만은 냉정하게 20대 남자 중에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하죠. 결국 어느 정도 인원 수급이 되어야 장교 조직이 굴러갈 텐데 기존처럼 사명감에 의해서만 조직을 굴리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사명감에 의해서라도 조직을 사랑하고 버텨왔던 사람들이 네. 경무에 시달리면서 사명감을 오히려 잃게 그럴 수 되거든요. 있겠죠. 군대라면 오히려 더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은 네. 징집제 특성상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현실적인 조건에서 네.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최소한의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식사는 그냥 병사들이랑 똑같이 먹었나요? 식사는 장교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병사하고 다르게 먹었고요. 이제 장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병사들이 먹는 식당과 큰 차이가 있나요? 병사들이 먹는 식당과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우유가 안 나오는 것 정도고 그럼 뭐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유가 안 나와요. 우유가 안 나오고 그 왜 안 나오지? 우유가 안 나오고 군대리아도 안 나오고 그냥 딱 일반 학식 수준입니다. 그럼 그냥 같은 급여항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조리실이 다르고요. 네. 조리실이 다르고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부대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식자재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장교는 시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맞네. 그건 좀 되게 좋네요. 네, 네. 저는
거의 매주 회를 시켜 먹었거든요. 회를 시켜 드셨다고. 네네. 매일 회야 소주 시켜 먹는 게 제 일주일 3회 낙이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역시 회 소주지 이러면서 이렇게 네. 영화 보면서 이제 네. 어쨌든 뭐 배달 포장 이런 게 되니까 그거는 확실히 뭐 그렇죠.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네. 이제 병사 식단하고 똑같을 때는 후보생 때 병사 식단하고 똑같이 이제 받고요. 네. 그때는 처음이 한 1, 2주 동안은 45도 식사라고 해가지고 아, 이제 이게 원래는 직각 식사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직각 식사가 인권 문제로 직각 식사가 금지돼서 45도 식사로 좀 개선이 됐었어요. 뭐 개선이 된 거예요, 그게? 네, 그냥 45도 식사, 45도로 네. 이제 젓가락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이제 시선은 상방 15도라 해가지고 이제 식판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장교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가 모토거든요. 그래서 네. 장교는 고개를 숙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시선은 상방 15도를 한 상태로 왼손은 수평 플레이트를 하고 네. 오른손은 45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먹죠. 식판이 보이나요, 그러면? 안 보이죠. 그럼 뭘 어떻게 밥을 먹어요? 이제 흘리면서 먹는 거죠. 그 볼품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장교는 고개를 숙일 수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인권 문제라고 고쳤는데 네. 고쳤다고 한 게 별 달라진 게 아직도 없네요. 기억이 나는 게 네. 그때 참 세상 좋아졌다면서 네. 그때는 직각이었는데 너희들은 45도로 하니 이게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던 이제 선배 훈육관님의 풍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네. 또 그런 부조리 같은 부분은 사실 많이 있는 편인가요? 부조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게 네. 왜냐하면은 소름 돋기 이거는 다 교본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서 교본이 직각 있어요? 식사도 사실 네. 그 시초가 미국 사관학교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본받는 과정에서 이제 전수가 된 거고 하나하나가 놀랍게도 나름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장교는 고개를 숙일 수 없기 때문에 상방 15도로 시선을 고정한 채로 이제 모든 동작이 다 크고 바람직해야 되기 때문에 팔도 이렇게 쭉 뻗은 상태에서 책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수락을 공부한다 이러면 네. 전수락 네. 책을 쭉 뻗고 고개를 상방 15도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책을 넘기겠습니다. 책이 보여요, 그러면? 책을 네. 위로 올려서 보는 거예요? 실험 교정에도 좋고 그리고 바른 자세를 익히는데 상당히 도움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약간의 몸의 고통이 따르면서 익혀야 오히려 또 정신에도 달 기억이 오래 간다 이런 좋은 의도가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훈련 받을 때 네. 진짜 재밌는 경우가 많은데 기수깨기라고 있어요. 기수깨기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다 훈련에는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마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네. 심오한 뜻이 있는데 네. 기수깨기는 어떠한 동작을 몸에 익힘과 동시에 자신의 기술을 잊지 말라는 군대 정신의 본령이 깃든 행위거든요. 같은 동작을 자신의 기수만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기수가 200기다. 그러면은 좌로 굴러를 200번 반복하고 우로 굴러를 200번 반복하고 그러니까 진짜 기술 하나하나 셉니다. 수통을 이제 차고 총을 딱 들고 좌로 굴러를 진짜 2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막 토하는 사람도 생기고 네. 위에서 이제 구령대에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좌로 굴러를 200번이 될 때까지 하나하나 다 셉니다. 네네. 그럼 이제 그게 끝나고 우로 굴러 하면 이제 우로 굴러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우로 굴러 200번을 또 하나하나 세는 거죠. 아니, 그럼 이 밑에 기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300기 이렇게 나오면은. 일찍 왔어야지. 진짜 군대에 잡아먹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니 네. 그거는 이제 군대 일찍 문화에 왔어야지. 잡아먹혔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뭐 그거는. 20기 막 이럴 때는 20기 이럴 때는 기습깨기 이런 게 없었겠죠 아마. 근데 그때 선배들 말을 네. 들어보니까 그때는 네. 공을 더 붙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게 공을 더 붙여서 했다고 해서 20기 200번 하고 예 그렇죠. 굴리는 건 똑같네요. 예. 네. 적당한 선에서 그래도 굴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게 또 있었고 네 좋습니다. 하루 일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보통 군인은 일찍 일어나죠. 병도 그렇고. 군인은 일찍 일어나는데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보부서라든지 일찍 보고를 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부서들은 진짜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 이렇게 출근해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꿀을 빨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고 저는 이제 8시쯤에 이제 일어났고요. 이제 어차피 머리가 짧으니까 머리를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모자 하나 눌러 쓰고 네. 그럼 바로 1분 거리에 출근할 곳이 있어요. 1분 거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이제 출근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퇴근은 언제 하시는 거죠? 퇴근은 이제 보통은 이제 원래 정해진 시간은 17시 30분인데 5시 반. 네. 보통 체련 시간이라고 있어요. 체력 단련 목적으로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체력 단련 시간을 줍니다. 그럼 이제 그게 사실상 퇴근 시간인 거죠. 4시, 4시 반 4시에서 정도? 4시 반이고 네. 그럼 이제 한 3시부터는 이제 1시간 뒤엔 퇴근인데 하면서 이제 일을 안 하고 네. 그럼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이 8시에 일단 출근을 해서 네. 한 8시부터 9시까지 좀 잠이 오잖아요. 잠이 오니까 좀 졸기도 하고 네. 이제 9시부터 한 11시까지
좀 전화 좀 받다가 네. 11시부터 1시까지는 이제 좀 점심도 먹고 쉬다가 네. 1시부터 3시까지는 또 잠깐 일하다가 네. 3시부터 이제 좀 슬슬 일하다가 이제 부대 한 바퀴 쓱 돌고 이제 퇴근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워라벨이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야근은 많은 편인가요? 야근은 바쁠 때만 하고 그랬죠. 바쁠 때만 하고 그랬었고. 그 뭐 예산 집행하고 그럴 예, 때만. 말대로 그럴 때만 하고 그랬었고. 아,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제가 말년 중위 기점으로 제 모든 기억이 지금 재편성됐는데 네. 소위 때는 전혀 아니에요. 소위 아, 때는 그래요? 그렇죠. 모든 건 다 계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네. 네. 생각해보세요. 소위가 느그적 08시에 출근해갖고 느그적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네. 저의 모든 답변은 이제 모든 게 미화되기 시작한 말년 중위 때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을 때 기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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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때는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소위 그런가요? 때는 아니 당연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찍 와야죠. 일찍 오고 아니 선배들이 퇴근을 안 했는데 먼저 퇴근 좀 눈치 보이지 않나요? 그거는 네. 군대 문화에 잡아먹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만 버티면 진짜 좋습니다. 3년이잖아요. 몇 2년을 년만 버티라고? 버티면 진짜 괜찮은데 네네. 아니 근데 이거는 어느 조직이나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초반에는 다 적응하고 배워야죠. 그러다가 이제 말년 중위 때는 다 모두가 저의 노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 쟤는 이제 저럴 수 있어 라고 딱 인정을 받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쟤는 이제 그래도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그래 이제 좀 나갈 사람인데 좀 쉬어라 하는 순간까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어쨌든 학사 장교로 가셨고 소위로 임관을 하시죠. 전역할 때는 어떤 계급으로 전역을 하시죠?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네, 그 중위로 임관해서 대위로 전역하는 경우도 있고 네, 대위로 임관해서 대위로 전역하는 경우도 있고 소위로 임관해서 중위로 전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소위로 임관해서 중위로 전역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 중위로 임관하거나 대위로 임관하는 경우는 다른 자격증이 있는 경우였나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사무관, 즉 행실을 묻거나 아니면 네네네. 회계사 출신이 중위로 임관해서 대위로 전역하고요. 회계사 출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직장 경력이 3년이었나 5년 이상 되면 대위로 임관해서 대위로 전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학사 장교로 들어갔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다른 장교들도 있겠죠. 그쵸. 뭐 육사, 3사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 ROTC 통해서 장교가 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랑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일단 좀 공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네. 군바다 문화가 상당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공군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 출신이 가장 많고 당연히 그러겠죠. 가장 네. 많고 그 다음이 학사장교 출신이 많고 그 다음이 ROTC 출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3사관학교는 육군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네네. ROTC 같은 경우에는 제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국에 공군 ROTC가 설치된 학교가 3개뿐이었어요. 지금은 좀 약간 숫자가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사장교는 수가 일단 많은 걸로 먹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소위 중위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게 학사장교고 그리고 사관학교는 소위 중위 때는 사관학교의 그 배출 인원에 비해서 이제 장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영광급에는 당연히 사관학교 출신이 좀 더 많죠. 각 장교별 관계 일단은 대부분의 학사 장교들은 저같이 약간 묵땡이 치는 저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그죠? 약간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고 일은 이제 그거는 욕을 안 먹기 위해서라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요. 대신 이제 어차피 나갈 사람인 거죠. 이제 공군 문화를 경험해보는 수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관학교 출신들이 학사장교나 타 이제 ROTC 출신들을 볼 때 약간 좀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좀 나갈 사람이네.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한 번은 칭찬이 이렇게 받았거든요. 네. 너는 학사 출신인데도 열심히 하는구나. 네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말년 전까지는 꽤나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 말년 돼서야 이제 좀 빠진 거고 말년 전까지 꽤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는 학사 출신에도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말을 들었는데 네. 그게 아마 그분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사관학교 다니는 사람한테도 이제 들었던 말라서 공통적인 인식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편견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대부분은 학사 대부분 어떻게 나갈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쯤 되면은 그 해당 직업이 장점 보고 단점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근데 이미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군인은 특성이 네, 하나의 직업으로 보기가 은근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병과마다 너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학사 장교였고 그러면서도 대전병과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임관하고 난 다음에는 몸 쓰는 일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네. 헌병 장교라든지 아니면 육군에서의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보병 장교는 전혀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전혀 안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장교라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묶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유일하게 공통점이 생기는 분야가 훈련 과정인데 훈련 과정. 네. 훈련 과정 외에는 어느 일을 하는지 네. 어느 부서에 배치받는지에 네. 따라서 너무나도 천양지차라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제외하면은 코로나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면은 만약에 이게 3년도 아니고 2년 반 남들보다 반년만 더 길었다? 저는 쌍수를 들고 정말 추천했을 것 같습니다. 아, 무조건 가라.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그거였거든요. 만약 지금 상황에서 네. 우리 람보 선생님 네. 후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후배가 나 이번에 학사 장교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 졸업하고 그러면은 추천을 해주실 건가요? 저는 네. 그 친구의 향후 진로에 따라서 추천 여부를 가릴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만약에 본인이 학계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머리를 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럼 한 살이라도 빨리 그 머리를 쓰는 게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퇴보하기 때문에 빨리 병사로 갔다 오거나 네. 그냥 아예 끝으로 미루거나가 좋은 경우라고 말하고 싶고 네. 그게 아니라 일반 사무직으로 갈 거라면은 네. 학사장교는 남들과 좀 다른 이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독특하고 배울 점이 있는 경력으로도 자신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업할 때 좀 메리트가 있나요? 일단은 별도 전형이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든지 포스코는 무조건 아니면 있을 것 같아요.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분야 좀 세거든요. 좀 네. 문화들이 좀 센 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좋아하고 네. 기본적으로 어른들을 상대하는 법을 많이 익히게 됩니다. 그러겠죠. 네, 아무래도. 어른들을 네. 저만 하더라도 사장님 같은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고 좀 경직된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그런 문화 속에서 잘 네. 이렇게 깎이고 닦이면서 자신이 성숙해서 나가는 훌륭한 경험이 될 수 있죠. 네. 유일한 단점은 기간이 길다는 건데 반대로 말하자면은 기간 외에는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의무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네. 기간 외에는. 기간 외에는 저는 만약에 네. 3년이 아니라 2년이었다면은 저는 추천했을 것 같아요. 다만 저처럼 3년이었고 계속 3년 유지가 되고 코로나가 터져서 장교로서의 장점을 다 까먹은 상태라면은 그냥 병사로 의무를 해치우는 게 낫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20대를 잃어버린 남자 람보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 거기서 경례 어떻게 해? 필승. 필승? 공구는 필승인가? 공부는 다 필승을 통해요. 필승. 필승? 형 잘하네. 형 말이 이게 되네 이게. 왜냐면은 이거 임관식 할 때 필승만 하루 종일 해. 내가 각도 같은 게 이러면 안 되거든. 이러거나 막 이러면 안 되라서 애들이 다 필승. 진짜 장난 아니고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딱 마주 세워놓고 팔 존나 필승. 팔 존나 아플 것 같은데. 필승. 정신병 걸리겠다 근데 진짜. 훈련 받을 때도